관련한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.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지난 기일에는 일단 피고인석에 앉았던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 부분 이제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그 당시 신청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 피고인 측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 방청이 허가가 되지 않았었고 이번 기일에서는 이번에는 이 신청 자체가 조금 일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피고인 측에서 이 당사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만 이 규칙을 봤을 때는 이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방청을 법정의 촬영이라든지 방청을 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촬영이 허가되어서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. 예. 앞서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에 대한 검찰 측의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됐었잖아요. 오늘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?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? 예, 지난 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네. 이 절차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 당사자가 맞는지 이 본인 확인을 하는 신문 절차가 있었고 네. 그 다음에 이 검찰 측에서 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절차 그리고 또 이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각 의견을 개진하는 이 절차를 이제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두 진술 절차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증인신문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이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난 공판기일,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주신문만 검찰에서 진행을 했었고 시간 관계상 이 반대 신문을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이 반대 신문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반대 신문이 마쳐지고 나면 다시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반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원의 재판부에서 또 궁금한 부분을 증인들한테 묻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기일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 뭐 증인 신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이 피고인 측까지 이 3인의 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예. 자, 지난주 첫 공판에서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지도 관심이고요. 그리고 이 반대 신문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. 예, 맞습니다. 일단은 이 당사자가 이 절차의 진행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다만 네.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통상적인 피고인은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진행 과정에서 이 틀에 맞춰 있는 형식에 맞춰 있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의 진행 자체에 조금은 뭐 여러 가지로 이 진행이 늦어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있고 법조인이 아닌 당사자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을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의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진행은 변호인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. 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이로 의견을 작성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12.3 비상겸 사실관계는 일단은 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오늘 검찰의 논리를 좀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예, 일단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입니다. 그리고 네. 지금 저희가 판단을 받았던 사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네. 이 두 가지 절차는 각각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이 헌재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상 이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헌재에서는 달리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다르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도 다르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해당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이 됐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성립에 어떻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그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 같은 경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그동안
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 그리고 조지호 청장 등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그 공판 증언을 윤 전 대통령 공판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사건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의 이제 우두머리 혐의입니다.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는 각각의 재판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이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행 과정에서의 어떠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또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맞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공판에서 나온 다른 사건의 공판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에서 사용이 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라든지 이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적용 가능 여부를 따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증거도 굉장히 많고 또 증인도 많기 때문에 1심이 뭐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2주에 3회라는 것도 이게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. 다만 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핵심 증인을 지금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만 38명이라고 하는데 이 형사 사건에서의 공판 기일의 주된 기일의 이제 진행은 결국에는 증인 신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이 2명의 증인에 대해서 한 기일에서 이 증인 신문이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기일을 지금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38명을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2번 정도의 기일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일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만약이라도 추가적으로 이런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증인이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올해까지 이 부분에 판단이 1심 판단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지가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. 예. 그 집중 심리를 받았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다소 좀 느린 편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? 예, 일단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두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봤을 때 이 구속 상태라는 것은 이 인신의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원의 심급마다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각각 2개월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이 부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2개월씩 이제 연장을 해서 총 6개월까지 신급별로 이 부분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그 2주에 3회도 적은 횟수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돼서 이 전직 대통령들,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 진행이 느리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번에 내란 이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그 논리를 보면 사실 헌재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헌재에서 대부분 배척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게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? 예, 일단은 이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이고 법리적인 이제 판단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실관계의 인정이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을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 증거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38명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헌재에서의 증인보다 훨씬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사실관계가 또 달리 판단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주장에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이 형사 사건에서의 법리적인 쟁점은 내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인 것이고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형사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형사 사건의 기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성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잠시 뒤에 10시에 이제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세 갈래로 나눠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좀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하는 건 재판을 더 빠르게
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. 이런 지금 입장인데 어떤 상황인가요? 예, 이 사건이 이제 네.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병행심리와 병합심리 이 두 가지가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네.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이 병합심리는 이 각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을 하는 것을 병합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병합의 상황을 보면 이 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, 또 이제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지금 각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, 이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는 병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이 군과 경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 겹치지 않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. 그럼 이 겹치지 않는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나중에 병합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병합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진행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직권남용 혐의의 추가 기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? 예, 아무래도 직권남용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것이,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다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내란 혐의로만 기소가 됐던 이유가 이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. 이 84조에 보면 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. 그렇다 예. 보니까 내란 혐의로만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인데, 지금 현재는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, 이에 대해서 일단은 이 수사기관에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할 것이고,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 수사가 언제쯤 종료가 될 것인지,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 기소 시점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소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,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 윤 전 대통령의 부부 관련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, 최근에 이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까지 지금 확인이 됐는데,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? 예, 김상민 전 검사 네. 같은 경우가 이 작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. 이 총선에 이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이 됐던 사람이고, 이와 관련해서 이 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관련 김건희 여사가 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 그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런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이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 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고, 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일단은 이 당사자들, 결국에는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되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자,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이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록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. 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복귀 내용인데 증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를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, 이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이 복기록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이 부분 통화 내용처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재구성된 이 복기록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, 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, 또 이 형사소송법상 이 법원에 재판에 올라갔을 때는 형사소송법상 이 복기록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이 증거 능력을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필요성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? 그 부분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피해자에 대한 소환은 결국에는 나머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,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관계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오전 10시에 이제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부근에서
오전 9시에 집회를 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. 자, 그리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 유튜버의 집회도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주변에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이어지는데요. 그 전에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